나만 없으면 민강이 내 손에 들어온다. 이게 내 계산이었구나. 민두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도 실망도 아닌 배신감 그 자체였죠. 딸이 아버지의 죽음까지 계산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민경채는 끝까지 버텼어요. 회사에서 내쫓기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외쳤죠. 하지만 민두식의 대답은 냉혹했어요. 나가서 죽어라. 더 이상 넌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에서 지워지는 순간 민경채는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도 아버지도 그리고 유언장에 적힌 이름마저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김선재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루시아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거든요. 오토바이 배달원이 건넨 사진 한 장. 그 안에는 루시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여자를 멀리하세요.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심어졌어요. 민두식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과연 루시아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요? 그리고 민경채는 정말 이대로 무너질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유언장대로만 되면 이 집도 민강도 전부 내 거야. 민경채의 목소리였어요. 루시아는 2층 계단 위에 서 있었죠. 민세리의 생일이 마음에 걸려 올라왔다가 2층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발이 묶였어요. 그 여자? 루시아? 그냥 아버지 돈 보고 들어온 여자일 뿐이야. 민경채가 민세리에게 말하고 있었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빈털터리로 쫓겨날 거라고. 유언장에 내 이름이 제일 먼저 적혀 있거든. 회장 자리도 이 집도 민강 지분도 다 내 거야. 루시아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유언장. 그래, 결국 내가 믿는 건 그 종이 한 장이었구나. 루시아의 손이 난간을 잡았어요. 힘이 들어갔죠. 아버지가 눈을 감는 순간 모든 게 내 것이 된다는 계산, 그게 내 무기였어. 루시아는 조용히 뒤돌아섰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죠. 1층 자기 방으로 들어온 루시아는 문을 닫았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납골당에서 미소의 생일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는 민세리의 생일까지 신경 써야 했죠.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 한 명은 차가운 납골당에, 한 명은 이 따뜻한 집에. 루시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소야, 엄마가 오늘 너무 힘들어. 그런데 거기에 민경채의 말까지 들었죠. 유언장,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게 민경채 것이 된다고. 루시아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게 몰려왔어요. 미소의 생일, 민세리와의 혼란, 그리고 유언장.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만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죠. 미소야. 눈물이 흘렀어요. 참았던 눈물이었죠.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 원수의 딸 생일 챙겨주고 그 집에서 밥 먹고. 엄마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루시아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었죠.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무너지면 안 돼. 루시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미소야, 엄마는 버틸 거야. 꼭 이겨낼 거야. 민경채가 유언장을 믿고 버티듯이 엄마는 너를 믿고 버틸 거야. 루시아는 주먹을 쥐었어요. 내 20번째 생일에 엄마가 다시 한번 약속할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이겨낼 거야. 루시아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혼란스러웠지만 다짐했어요. 무너지지 않겠다고. 미소를 위해서라도. 유언장, 그게 민경채의 무기라면 나도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내일 생각하자. 오늘은 너무 힘들어. 밤은 깊어갔어요. 루시아는 눈을 감았죠. 내일은 또 싸워야 했으니까요. 대행 체제 시작되면 그걸로 끝이야. 스텔라 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다음 날 루시아는 스텔라 장을 만났죠. 조용한 카페였어요. 민경채가 유언장을 믿고 버티고 있어요. 루시아가 말했어요. 어젯밤 민세리한테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게 자기 거라고. 스텔라 장은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민두식은 민경채를 후계자로 점찍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루시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스텔라장은 루시아를 똑바로 봤어요. 루시아, 지금이 중요해. 민두식이 살아있을 때 유언장을 바꿔야 해. 하지만 어떡해요? 민두식은 민경채를 그렇게 믿는데. 그게 문제야. 일단 민두식이 죽고 나면 끝이야. 대행체제가 시작되면 명분이 생기거든. 스텔라장이 설명했어요. 민경채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회사를 맡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경영 실적 쌓고 이사진 포섭하고 결국 정식 회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야. 루시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스텔라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방법은 둘 중 하나야. 스텔라장이 손가락을 펼쳤어요. 첫 번째, 민두식이 직접 유언장을 바꾸게 만드는 거야. 민경채를 유언장에서 빼버리는 거지. 두 번째, 민두식이 민경채와 연을 끊게 만드는 거야. 호적에서 파내든 상속 포기각서를 받든.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다 쉽지 않네요. 쉬웠으면 진작에 했겠지. 스텔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루시아, 민경채의 약점을 찾아야 해. 민두식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약점. 루시아는 생각했어요. 민경채가 이미 한 짓들이 많잖아요. 요양원에 아버지 보내려던 것도, 라이브 커머스 조작도. 그건 아직 약해. 민두식이 경영상 실수로 넘길 수 있어. 스텔라장이 말했어요.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해. 민두식이 이건 용서 못해라고 선을 긋는 순간이 필요하다고.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경채를 조급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어떻게? 유언장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흔들어서 불안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드는 거죠. 스텔라장의 눈이 빛났어요. 그렇게 하면 민경채가 더 과격하게 나올 거야.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민두식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게. 루시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스텔라장은 잠시 루시아를 바라봤어요. 루시아, 위험할 수 있어. 민경채는 궁지에 몰리면 뭘 할지 몰라. 괜찮아요. 루시아는 단호했어요. 이미 각오했어요. 미소를 위해서라면. 스텔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럼 우선 민경채 주변부터 흔들자. 김선재도 마찬가지고. 김선재요? 걔고 민경채랑 한 통속이잖아. 둘을 떼어놓으면 민경채는 더 약해질 거야. 루시아는 생각에 잠겼어요. 문태경 본부장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태경이한테도 이야기해. 우리 셋이 움직이면 뭔가 나올 거야. 스텔라장이 루시아의 손을 잡았어요. 루시아, 시간이 많지 않아. 민두식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알아요. 루시아는 눈빛을 가다듬었어요. 서두를게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어요. 루시아는 회사로 향했죠. 민경채와의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 혹시 회장님 유언장을 작성해 두신 겁니까? 루시아가 물었어요. 스텔라 장과의 만남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저녁이었죠. 민두식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루시아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죠. 유언장, 그걸 왜 갑자기? 민두식의 표정이 굳었어요. 루시아는 민두식 맞은편에 앉았어요. 경채가 왜 그렇게 저를 몰아붙이는지 이제 알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게 경채 차지가 된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민두식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루시아가 이어서 말했죠. 제가 아무리 회사에서 잘해도 아무리 회장님께 잘해드려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회장님이 안 계시면 끝이니까요. 그걸 어떻게? 민두식이 당황했어요. 들었어요. 어젯밤 세리한테 하는 말을. 루시아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언장에 경채 이름이 제일 먼저 적혀 있다고 하더군요. 회장 자리도 이 집도 회사 지분도 다 경채 몫이라고. 민두식은 눈을 감았어요. 맞아. 유언장은 작성해뒀어. 경채가 전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 지섭이랑 수정이 몫도 있고 자네 몫도 있어. 민두식이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몫은 경채야. 회장 자리도 경채한테 가도록 해뒀지.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경채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네요. 루시아. 괜찮아요.
루시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전 욕심 없어요. 회장님 곁에서 잘 모시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민두식은 루시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네. 자네가 이렇게 이해해줘서. 하지만 루시아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이제 확실히 알았어. 민경채의 모든 공격은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됐어. 그 종이를 바꾸지 않는 한 난 절대 이길 수 없어. 루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님 일찍 주무세요. 편히 쉬셔야 해요. 그래, 자네도. 민두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루시아는 서재를 나섰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민두식이 직접 유언장을 바꾸게 만들어야 해. 민경채의 본 모습을 보여줘야 해. 아버지로서 용서할 수 없는 모습을. 루시아는 주먹을 쥐었어요.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정말 나 이대로 끝나는 꼴 보고 싶어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오후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죠. 김선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경채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사장님 진정하세요. 김선재가 커피를 밀어줬어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요? 민경채는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루시아한테 완전히 넘어갔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로 저 여자가 회장 자리까지 노릴 거라고요. 민경채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내가 끝이면 김선재 당신도 끝이에요. 루시아가 진짜 회장이 되면 제일 먼저 자를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김선재는 잠시 침묵했어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당연하죠. 민경채가 김선재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루시아 쫓아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루시아는 멀쩡하고 난 해고당했고. 사장님.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루시아를 어떻게 민강유통에서 쫓아낼 건데요? 김선재는 주위를 살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죠. 사장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대답이나 하세요. 민경채가 다그쳤어요. 김선재는 한숨을 쉬었어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민경채의 눈이 빛났어요. 뭔데요? 난 제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겁니다. 김선재가 민경채를 똑바로 봤어요. 이게 실패하면 저도 끝이에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말이나 해봐요.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김선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의심만 심으면 알아서 무너질 테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과 루시아 사이에 금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김선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루시아 과거에 뭔가 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민경채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과거요? 미국 유학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김선재가 말했어요. 자기 과거를 숨겼다는 겁니다. 회장님한테요. 민경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 아버지한테 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하면 안 돼요. 저도 엮일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떡해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김선재가 말했어요. 익명으로 회장님께 전달되게끔요. 사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세요. 민경채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정말 먹힐까요? 먹힐 겁니다. 김선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번 의심이 생기면 신뢰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루시아가 뭘 해도 의심스러워질 겁니다. 언제쯤이에요? 보죠. 며칠 안에.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요, 김선재. 민경채가 경고했어요. 또 실패하면 당신도 가만 안 둘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김선재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단, 절대 우리가 한 짓이라는 걸 들키면 안 됩니다. 들키는 순간 우리 둘 다 끝이에요. 알아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죠. 차에 탄 김선재는 중얼거렸어요. 루시아, 내가 누군지 이제 슬슬 드러날 때가 됐지. 김선재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죠. 그곳에는 루시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한번 심어진 의심은 칼보다 깊이 사람을 무너뜨린다. 김선재는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죠. 그 여자를 멀리하세요. 짧은 메모였어요. 이틀 후 저녁 민두식이 집에 도착했을 때였죠. 대문 앞에 오토바이 배달원이 서 있었어요. 민두식 회장님 맞으십니까? 그런데 배달 왔습니다. 배달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민두식은 봉투를 받았죠. 발신인이 없었어요. 누가 보냈나? 익명으로 주문하셨습니다. 배달원은 그 말만 남기고 떠났어요. 민두식은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재로 들어간 민두식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메모가 들어있었죠. 민두식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뭐야? 사진 속에는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민두식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루시아? 분명히 루시아였어요. 젊은 시절의 루시아였죠.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민두식은 메모를 봤어요. 그 여자를 멀리하세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민두식은 다시 사진을 봤어요. 한국에 온 적이 없다고 했는데 민두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루시아는 분명히 미국 유학만 했다고 했죠. 한국에 온 적이 없다고. 그런데 이 사진은 뭐죠? 이게 한국인가? 아니면 미국인가? 민두식은 사진 배경을 자세히 봤어요. 한글 간판이 보였어요. 분명히 한국이었죠. 거짓말을 한 거야? 민두식은 의자에 앉았어요. 아니면 기억을 못하는 건가? 잠깐 들렀다가 간 건가? 하지만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야기는 누구지? 민두식은 사진을 계속 봤어요. 루시아는 아기를 다정하게 안고 있었죠. 루시아한테 아이가 있었나? 아니야,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어. 민두식은 봉투를 다시 봤어요. 누가 보낸 거지? 왜 익명으로? 불안했어요. 루시아를 멀리하라고? 무슨 의미지? 민두식은 사진을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일단은 지켜봐야겠어.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저예요. 루시아의 목소리였어요. 민두식은 순간 당황했어요. 서랍을 닫았죠. 들어와. 루시아가 들어왔어요.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죠. 회장님, 차 한 잔 드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고맙네. 민두식은 루시아를 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온화하고 다정했죠. 하지만 민두식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사진이 맴돌았어요.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한 걸까? 회장님 괜찮으세요? 루시아가 물었어요.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일찍 주무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루시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시선은 계속 루시아를 따라갔죠. 루시아가 나가고 나서 민두식은 다시 서랍을 열었어요. 사진을 꺼내봤죠. 루시아 넌 대체 누구야?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심어졌어요. 작은 틈이었지만 그 틈은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 사진 자네 맞지? 민두식이 사진을 꺼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죠. 민두식은 루시아를 서재로 불렀어요. 루시아는 사진을 봤어요. 순간 표정이 굳었죠.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민두식이 말했어요. 자네 맞냐고 물었어. 이 사진 속 사람이 자네 맞냐고. 루시아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젊은 시절 자신이었어요. 미소를 안고 있던 그때였죠. 네, 저 맞아요. 루시아는 인정했어요. 민두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국에 온 적 없다고 하지 않았나? 미국 유학만 했다고. 잠깐 들른 적이 있었어요. 루시아가 대답했어요. 봉사활동하던 시절인 것 같네요. 봉사활동? 민두식이 되물었어요. 그럼 이야기는? 봉사단체에서 돌보던 아이예요. 까맣게 잊고 살았던 기억이네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루시아는 침착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죠. 민두식은 루시아를 뚫어지게 봤어요. 정말 그게 다야? 다른 건 없어? 네, 회장님.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긴 게 있으면 지금 말하게. 민두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중에 다른 데서 알게 되면 더 서운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회장님, 저 정말 숨기는 거 없어요. 루시아는 민두식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잠깐 봉사활동하러 한국에 온 적 있었고, 그게 다예요. 중요한 일이 아니라서 굳이 말씀 안 드렸던 거예요. 민두식은 잠시 침묵했어요. 누가 이 사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 익명이었어요? 그래. 메모도 있었어. 그 여자를 멀리하라고.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저를 떨어뜨리려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 민두식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겠지. 회장님, 저 믿어주시는 거죠? 루시아가 물었어요. 민두식은 루시아를 봤어요. 믿고 싶네. 하지만 민두식은 말을 흐렸어요. 조심하게. 앞으로는. 네, 회장님. 루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재를 나서며 뒤돌아봤죠. 회장님, 저 정말 숨기는 거 없어요. 믿어주세요.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편치 않았죠. 루시아가 나간 후 민두식은 다시 사진을 봤어요. 봉사활동이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한번 틈이 생기니까. 민두식은 사진을 서랍에 넣었어요. 지켜봐야겠어. 조금 더. 작은 틈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실내는 금이 가고 있었죠. 복도에 나온 루시아는 벽에 기댔어요. 손이 떨렸어요. 김선재, 내가 한 짓이지? 루시아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본격적으로 흔들어대기 시작했어. 루시아는 눈을 감았어요. 버텨야 해. 민두식이 완전히 의심하기 전에 민경채부터 무너뜨려야 해. 이 짓 내가 한 거지. 루시아가 김선재를 막아섰어요. 그날 오후 회사 주차장이었죠. 김선재가 차에 타려는 순간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김선재는 태어냈어요. 사진. 민두식 회장한테 보낸 그 사진. 루시아가 다가섰어요. 어떻게 알았어? 익명으로 보냈는데. 김선재가 비웃었어요. 익명. 너 말고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증거라도 있어? 증거는 필요 없어. 루시아가 김선재를 노려봤어요. 내 짓이라는 거 다 알아. 김선재는 차문을 닫았어요. 루시아를 마주봤죠. 알면 어쩔 건데? 왜 이러는 거야?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선재는 주위를 살폈어요.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죠. 경고야. 김선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쯤에서 그만둬, 백설이. 루시아는 숨이 막혔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분명 말했지. 민강유통 욕심내지 마. 거기서 멈춰. 김선재가 차문을 열었어요. 어차피 민경채가 회장되면 난 안전하니까. 너만 끝나면 돼. 김선재. 마지막 경고야. 김선재가 차에 탔어요. 이제 그만둬. 민강에서 손 떼. 아니면 내 정체 다 까발릴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될 거야. 루시아가 차를 노려봤어요. 난 절대 안 물러서. 김선재는 시동을 걸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차가 출발했어요. 루시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주먹을 쥔 채로. 김선재, 넌 내가 직접 무너뜨려야겠어. 경고? 협박? 그런 거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김선재와 민경채를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을까? 루시아는 차가 사라진 방향을 봤어요.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해. 지난번 해임은 눈 감아 드릴게요. 민경채가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경채는 집 서재에 앉아 이사진들에게 전화를 돌렸죠. 의사님, 저예요. 민경채. 상대방이 뭐라고 하자 민경채가 웃었어요. 아니에요. 화내려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민경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지난번 이사회에서 루시아 편들어 주신 거 이해해요. 어쩔 수 없었죠. 민경채는 펜을 돌리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이사님, 지금 돌아오시면 모두가 살 수 있어요. 아버지 유원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결국 제 세상이에요. 민경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루시아가 아무리 사장 노릇해봤자 사장일 뿐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전부 제 손에 들어와요. 민경채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누구 편에 서야 할지. 전화를 끊었어요. 민경채는 다음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다음 날 아침 민강유통 이사회실이었어요. 이사 한 명이 루시아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루시아는 이사를 맞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제 민경채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사는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복귀할 거라고, 곧 회사로 돌아올 거라고 하더군요. 루시아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이사진들한테도 다 전화했을 겁니다. 이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장님, 이건 협박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유 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어차피 자기 찾으라고. 루시아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저희도 살아야 합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이사님, 회장님 돌아가시면 민경채 전무가 회장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장님 편을 들면. 이사는 말을 흐렸어요. 루시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사님, 지금 저를 배신하시겠다는 거예요? 배신이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이사가 나갔어요. 루시아는 책상에 앉았죠. 주먹을 쥐었어요. 민경채 유 원장 하나 믿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날 오후 또 다른 이사가 찾아왔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같은 이야기였어요. 민경채의 전화, 유 원장 협박. 루시아는 세 번째 이사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사진들이 다 흔들리고 있어. 민경채가 유 원장을 무기로 이사진들을 하나씩 포섭하고 있어.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대로는 안 돼. 유 원장을 바꾸지 않으면 난 절대 이길 수 없어. 저녁, 민두식의 서재였어요. 민두식은 혼자 앉아 생각하고 있었죠. 이사진들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민경채의 전화 얘기였죠. 경채가 유 원장을 믿고 이사진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민두식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만 없으면 민강이지 손에 들어간다, 이게 결국 그 계산이었구나. 민두식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루시아의 사진이 있었죠.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사진. 루시아는 뭔가 숨기고 있고 경채는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민두식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유 원장, 손 좀 봐야겠는데. 민두식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유 원장을 공증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야.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아침 일찍 좀 만나지.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 원장. 다시 작성해야 할 것 같아.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사무실로 오시죠. 그래. 민두식은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두식은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회장님, 앉으세요. 변호사가 민두식을 맞았어요. 유 원장을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민경채 뺄 거야. 민두식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다른 내용들도 수정했어요. 회장님, 확실하십니까? 큰따님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데요. 확실해. 민두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애는 스스로 자격을 버렸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작성하겠습니다. 2시간 후 유 원장 작성이 끝났어요. 민두식은 새 유 원장에 서명했죠. 이걸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기존 유 원장은 무효가 되고요.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들한테 알려야 하나?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습니다만 혼란을 피하려면 알리는 게 좋습니다. 알겠네. 민두식은 유 원장 사본을 받아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죠. 오늘 저녁에 애들 다 불러 모아야겠어. 가서 애들 불러 모아. 저녁 7시 민두식이 공 실장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할 얘기가 있어. 다 모이라고 해. 공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30분 후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민경채, 민지섭, 민수정, 루시아. 그리고 민세리까지.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경채가 먼저 물었어요. 민두식은 소파에 앉았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오늘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경채의 얼굴이 굳었죠. 유언장을요? 그래. 기존 거는 폐기했어. 민두식이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민경채, 너의 만행을 이제 다 알았다. 민경채는 숨을 삼켰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내 유언장에 너의 이름이 언급될 일은 없다. 민두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경채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앉아.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회사 위에서 한 일인데. 정신줄 놓은 애비 요양원에 쳐넣고 알러지 있는 사람 골탕 먹이고 자기가 못하는 거 남이 해내면 배 아파서 계약 망치려 들고 하다하다 창고에 사람까지 가두고. 민두식이 소리쳤어요. 그게 회사 위에서 한 일이야? 민경채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사진들한테 전화 돌린 것도 알아. 유언장 믿고 협박한 거. 민두식이 민경채를 노려봤어요. 나만 죽으면 모든 게 내 거라고 했지? 민경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아버지도 잘못 안 하고 사세요? 묻고 갈 수도 있잖아요. 묻고 간다고? 민두식이 비웃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잘잘못 따져서 뭐 하냐고. 그렇죠. 민경채가 소리쳤어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복직만 시켜주신다면 민강유통이 대한민국 아니 세계 제1의 유통사가 되게 몸바쳐 일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으로 돌아가요. 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으로 돌아가요. 민경채가 루시아를 노려봤어요. 민두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다. 아버지, 이 집에서 나가라. 민두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민경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사에서 내쫓기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민경채가 외쳤어요. 날 죽이세요. 사장 자리 복귀시켜줄 거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날 죽이세요. 나가서 죽어라. 민두식이 소리쳤어요. 더 이상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민두식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변호사입니까? 호적 정리 부탁합니다. 민경채 제적할 겁니다. 민경채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어요. 아버지 제발. 민두식이 소리쳤어요. 뭐해 끌어내. 아버지, 아버지. 민경채가 울부짖었지만 민두식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경채는 그렇게 끌려나갔어요.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죠. 민지섭과 민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루시아는 조용히 민두식을 바라봤어요. 드디어 민경채가 무너졌어. 민경채가 끌려나간 그날 밤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첫 번째 관문을 넘었어. 민경채는 호적에서 제명됐고 유언장에서도 지워졌죠. 하지만 끝이 아니야. 김선재가 남았어. 김선재는 언제든 루시아의 정체를 폭로할 수 있었어요. 한편 집에서 쫓겨난 민경채는 김선재를 만났어요. 호적에서 제명당했어요. 이제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김선재가 말했어요. 루시아의 정체를 까발릴 겁니다. 회장님한테. 그럼 사장님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민경채는 김선재를 바라봤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곧 시작될 겁니다. 루시아의 몰락이. 하지만 루시아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김선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민두식의 의심도 커지고 있었어요. 과연 루시아는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